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는 조분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조분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조합과 순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조합이란 말이죠. n개의 원소를 n개 서로 다른 원소가 있는 집합으로부터예요. 집합으로부터입니다. 집합이라는 건 뭐죠? 원소가 다 서로 다른 것이 이 집합입니다. 원소가 서로 다른 집단이 집합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원소가 n개가 들어있어요. n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있는 집합으로부터 원소가 R개인 서로 다른 조합을 만들어낼 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그러한 조합을 만들어낼 때, 이때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어진 것은 이제 어떤 조합을 만들 때 원소가 R개인 조합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R개를 뽑아서 이때 각각의 조합의 원소의 수 R을 지정을 해줘요. 각각 조합을 하나씩 뽑아낼 때 그때 조합의 원소의 수, 사실 조합의 크기는 R로 지정을 해줍니다. R개를 뽑는다고요. 그리고 이때 조합의 개수 혹은 조합의 경우의 수는 n combination R, nR 이렇게 쓰고요. 이것은 n permutation R 나누기 R 팩토리얼에서 이런 식이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조합의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조합에서는요, 원소의 순서를 따지지 않죠.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조합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1부터 10까지의 카드 10장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3장을 이렇게 뽑아낼 때 이것이 하나의 조합, 이것이 조합이에요. 이걸 조합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으로 뽑아낼 때 서로 다르게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때 이게 서로 다르게 뽑을 수 있는 조합은 몇 개나 나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3, 7, 2 이렇게 뽑았다고 할 때 한 개의 조합이 되고, 그 다음에 5, 7, 2 이것도 다르죠. 조합이 숫자가 또 4, 7, 2 이것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1, 9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조합이 나오는데, 그때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은, 추출할 수 있는 조합의 수는 10 combination 3, 이거는 10 permutation 3 나누기 3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고요. 이거는 19, 8 곱하고 나누기 6 하면 120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숫자로 이런 덩어리, 조합의 덩어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120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3, 7이 이것은 한 개의 덩어리가 됐는데, 여기서는 순서를 따지지가 않아요. 순서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놓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조합입니다. 이제 그리고 순열이란 말이죠. 순열이란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것이에요. 순열로 나열하는 것인데, 이것은 순열이 그 나열이 다 서로 다르게 나열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아까 같이 조합에서 그걸 뽑아냈어요. n개 서로 다른 원소가 있는 집합으로부터 원소가 R개인 서로 다른 조합을 만들어낼 때, 앞에 가지고 조합이죠. 그런데 이때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의 수는 얼마인가? 바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각각의 조합 안의 원소를 서로 다르게 나열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전부 다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을 다르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인가? 그럼 우리가 한 개의 조합의 원소를 다르게 나열하면, 원소를 여기 3, 7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7, 3, 2, 2, 3, 7 조합에서는 이것이 관계가 없어요. 순서를 안 따지는데,
이것을 서로 다르게 나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7, 3, 2가 있고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고 좀 다르게 하면 7, 2, 3 이렇게 바뀔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숫자로 나오면 3, 7,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 2, 7 여기 바꿔지죠. 또 이렇게 다른 배열이 되죠. 나열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2가 맨 앞에 오고 2, 7, 3 그 다음에 이것이 바뀌고 2, 3, 7 이렇게 6개로 나열이 됩니다. 이게 다 다른 나열이에요. 7, 3, 2, 7, 2, 3, 3, 7, 2, 3, 2, 7, 2, 7, 3, 2, 3, 7 이게 서로 다르게 나열이 되죠.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 나열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3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죠. 3 여기 3개가 들어가고 이거에 대해서 2, 1 해서 6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6가지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때 이제 전체 조합의 수는 몇 개죠? 1개에 대해서 6개가 나오니까 3 팩토리얼 전체 조합의 수는 n 컨비네이션 r이 되므로 우리가 n 컨비네이션 r에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해야죠. 여기부터 3 팩토리얼입니다. 그러면 n 퍼뮤테이션 r 나누기 r 팩토리얼 이 n 컨비네이션 r에 r을 곱하면 이것은 약분이 되고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팩토리얼을 쓰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순열입니다. 안에 이 조합에 있는 원소를 서로 또 다시 나열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게 나열하는 것 이것이 순열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분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분할이란 서로 다른 원소의 모임. 이게 뭐죠? 이것이 집합입니다. 서로 다른 원소, 이 집합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원소는 다 서로 달라야 된다고 했죠. 서로 다른 것이 집합입니다. 이 집합이라는 단어가 쓰이면 원소는 다 서로 달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이것을 몇 개의 조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몇 개의 조로. 아까 조합에서는요. 조합엔 그런 게 없죠. 조합에서는 이렇게 조로 이렇게 분할을 내는데 그 조의 크기 R개의 원소 몇 개면 5개로 이렇게 다 추출해내라 해가지고 몇 개 조합 안에 원소의 개수를 지정해 줬는데 조분할은 몇 개의 조로 분할하느냐 이것입니다. 이 조분할은 조의 개수 몇 개의 조로 조의 개수를 지정을 해줘요. 그것이 조분할입니다. 일반 조합하고는 전혀 틀리죠. 일반 조합은 그 조를 몇 개 원소 5개면 5개씩 뽑아내라 이렇게 가지고 그 조합의 크기 조합 안에 한 조합 안에 몇 개 원소를 동일하게 해가지고 뽑아내는 건데 이 조분할은요 조의 개수 이것을 몇 개의 조로 나눠라 이런 얘기예요. 몇 개의 조로 나눠라 하는 거 조의 개수를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각 조 안에 원소의 개수는 이거는 지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만큼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합을 2개를 만든다 하는데 이때 1개, 3개로 만들든 2개, 2개로 만들든 그 조합의 크기는 지정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조합의 개수, 조합을 몇 개로 쪼갤 것이냐 이것만 얘기해 주는 거지 그 안에 조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지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원소 안에 개수는 나올 수 있는 만큼 나오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 4개를 2개 조로 나누는 경우에서는 여기서 2개 조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넷을 2개 조로 나누는데 3개, 1개 나눌 수도 있고 2개, 2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 포함을 시키는 것이 이게 조분할입니다. 2개로 나눈다는 이것만 지정을 하는 거지 이 안에 각각의 그 조에 원소가 몇 개 들어가냐 하는 것은 나올 수 있는 만큼 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의 1 여기서는 2의 2 두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2가지 경우를 모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사람을 뽑는 경우는 여기 이제 성이 이정, 김송 이런 성이 있는
4명이 있어요. 그래서 뽑는 경우는 일단 여기서 이 경우로 봐야죠. 3명하고 1명 뽑는 경우니까 4명 중에서 3명을 뽑고 나머지 1명 중에서 하나 뽑아야. 그럼 이건 4가 됩니다. 4가 돼요. 4 곱하기 3 나누기 어떻게 돼요? 3 팩토리얼 하면 이렇게 되죠. 4, 3.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거 이제 4, 3, 2, 4 곱하기 3 곱하기 2 나누기 3 팩토리얼 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명을 뽑으면 돼요. 2명을 뽑으면 4명에서 2명 뽑고 2명에서 남은 2명에서 또 2명을 뽑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2 팩토리얼이라는 것을 나눠줘야 돼요. 그럼 3이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성이 이씨와 성씨라는 사람을 뽑고 4명에서 2명 뽑을 때 이김, 이송, 정김, 정송, 김송 이렇게 해가지고 6가지로 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으로 이정을 뽑으면 나머지는 김송이 되고, 이김을 뽑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정송이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김송을 뽑으면 자동으로 이정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거하고는 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이건 같은 거죠. 이정 조합으로 뽑고 김송 조합으로 뽑으나 김송 조합으로 먼저 뽑고 이정 조합으로 나중에 뽑으나 이건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개씩 이렇게 겹이 이게 2개 뽑으면 결국은 먼저 뽑히느냐 나중 뽑히는 것이 서로 같아지니까 이거를 2 팩토리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4, 3 여기도 3으로 뽑히면 그때는 3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이거 뭐냐면 같은 수로 이렇게 뽑을 때는 이게 먼저 뽑히고 이것이 나중 뽑히거나 또는 이것이 먼저 김성이 먼저 뽑히고 나중에 이정이 뽑히는 그런 2가지 경우가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2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은 7 이렇게 됩니다. 조분할은 이렇게 되니 7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S42와 같이 표현해요. 4개의 원소가 있는 이 집합으로부터 이 집합을 2개의 조로 나눌 때 그런 얘기입니다. 4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이 집합을 2개의 조로 나눌 때 그때 나눌 수 있는 조의 개수는 얼마냐 했을 때 S4의 2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것이 조분할이에요. 조분할은 몇 개의 조로 나누라 하는 그 조의 개수를 지정해요. 그러나 각 조 안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씩이다 하는 건 지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조 안에 원소의 개수는 만들어 주시는 만큼 나올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개의 조로 나누나 그 원소는 3, 1이 될 수도 있고 역시 4명이니까 2, 이거 되니까 이 2가지 모두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5명을 2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 씨라는 다른 사람이 하나 또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원소들은 다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원소는 서로 다르다. 이것이 하나의 집합이죠. 자, 이것을 5명을 2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5명을 2개, 4명하고 1명, 그렇죠? 그 다음 3이면 2명, 2명이면 3명, 이건 똑같은 거니까 1명이면 4명, 이건 똑같으니까 이거밖에 없죠. 조의 순서는 따지지 않아요. 4명을 먼저 하고 하나를 나중에 하나 나중에 하고 4명 하나, 이건 뭐 관계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각각의 조에 대해서 이게 원소가 틀리니까 4명을 추출하거나 3명을 추출하거나 2명을 추출하거나 이게 다 원소가 틀리니까 이게 추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바로 이제 컨비네이션이죠. 조로 이 안에서 이제
5명에서 이게 4명을 추출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컨비네이션 아니에요. 5명 중에서 4을 추출하고 나머지 1명 중에서 1명, 이건 자동으로 1명이 되니까 이건 5 곱하기 4 나누기 4 팩토리얼 하면 어떻게 되죠? 5가 되죠. 5명에서 4 빼면, 그 다음에 이거는 5명 중에서 3을 뽑고 나머지 2명 중에서 2은 자동으로 뽑고, 그러니까 이건 1이 되죠. 그냥 5 컨비네이션 3하면 3 팩토리얼 분의 5, 4, 3 이렇게 되죠. 3개 되니까 이런 경우는 4 팩토리얼 분의 5, 4, 3, 2 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하면은 이거는 열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15가 됩니다. 그래서 SO2는 15. 이건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다음에요. 이제 그럼 5명을 3개 조로 나누는 때 그 조분할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조분할의 경우에서는 5명을 3개 조로 나누는 경우에서는 4는 안 되죠. 4, 1 하면 2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3, 1,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하나씩 내려가야죠. 2로 내려가면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큰 수니까 그 다음에 2밖에 안 나오고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걸 줄이면 2, 1, 2 이렇게 되는데 이건 똑같으니까 2, 2, 1이나 2, 1, 1이나 똑같으니까 이 다음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3명, 1명, 1명, 2명, 2명, 1명 이렇게 조가 나눠져요. 그럼 여기서 원소가 사람이 다 틀리니까 추출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의 조에 대해서 이러한 조에 대해서 이러한 3명, 1명, 1명 이런 조에 대해서 사람을 뽑는 경우의 수는 사람이 다 틀리니까 추출하는 거죠. 5명에서 3명 추출하고 2명에서 1명 추출하고 나머지 1명 나오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요. 5명에서 3명을 추출하는데 나머지 이제 2명이 뽑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A, B, C 나머지가 D를 뽑으면 E가 자동으로 나올 것이고 A, B, C는 갖고 E를 뽑고 그 다음에 D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뽑긴 뽑지만 같은 조죠. 이거 순수가 틀린다고 해서 다른 조가 아니니까. 이게 똑같은 게 이 2번 나오니까 2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렇게 돼요. 이게 같은 것이 있으니까 2개가 있다. 이게 똑같은 조가 2개 나오니까 여기는 한 사람으로 만드는 조가 2개 나오니까 D2도 되겠지만 여기에는 D가 되고 E가 나올 수도 있지만 E가 나오고 또 D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 팩토리얼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긴 5에서 2를 추출하고 나머지 3명에서 2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1명은 2 추출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2명 추출하고 이렇게 2명 추출하는데 A, B, C, D 이렇게도 추출이 되겠고 C, D, A, B 이렇게도 BA나 AB나 똑같죠. C, D, A, B 이렇게 추출이 될 거 아니에요. 이 2개가 같단 말입니다. 결국은 2개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국은 3이 되면 6이 되죠.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예요. 이 팩토리얼로 나눠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A, B, C, D 여기서 A, B가 되고 C, D가 나오고 E가 나오나, 여기서 먼저 C, D를 추출하면 그 다음에 C 추출하고 그 다음에 A, B를 추출하고 나머지 E가 나오나, 이게 2가지 경우가 결국 하나가 되니까 이 팩토리얼로 나눠서 합이 25입니다. 이게 만약 팩토리얼로 나오는 경우는 똑같은 게 3개라면 6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조분할은 O, SO 5개 이 명은 5명 원소가 5개, 뭐 카드가 다른 숫자의 카드 5장 이렇게 다른 원소 5개 중에서 3개 조로 이렇게 추출할 때 그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25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3개로 할 때도 동일한 숫자로 뽑을 때는 2가 이제 2개 있으면 2팩토리얼, 나중에 이제 2가 3개 나오면 3팩토리얼, 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6명의 선수를 3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조분할이죠. 6명인데 이건 다 다른 사람이죠. 6명의 선수를 3개의 조로 분할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6명을 3개의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는 우선 나누는 경우라면 6은 5로는 안 되죠. 5, 1 하면
6이 넘으니까 그 4밖에 안 되죠. 411.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뒤에 숫자가 더 작아지지 않으니까 3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3, 3, 이건 안 되죠. 3, 2가 돼야지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2가 1로 되면 2가 되니까 똑같이 되니까 이 숫자가 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내려가야죠. 2로 내려가면 이거보다 큰 수는 앞에다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2가 되고, 그 다음에 또 2가 되죠. 그 다음에 더 안 되죠. 1 되면 3이 되니까 이것이 나오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이상 숫자가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개의 조로 나누는 그 경우는 이제 세 개예요. 이제 세 개의 조로 이게 만들어지죠. 이게 세 가지 경우인데, 각 조에 대해서, 각각의 조에 대해서 네 명을 뽑는데 이게 다 그 원소가 틀리니까 네 명을 뽑는 경우가 생겨야 되죠. 이렇게 6 컨비네이션 4.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둘 중에서 한 명 뽑고 또 하나에서 한 명 뽑고. 근데 요거 이제 둘로 나누는 경우는요. 이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네 명을 뽑고 A하고 B가 남았다가, 그러는데 A하고 B가 남았는데 A 뽑고 B 뽑는 경우도 나오고, B 먼저 뽑고 A 뽑는 경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하나가 되니까 이 팩토리얼로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 둘, 한 명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것도 다 다른 사람이죠. 원소가 틀리니까 여섯에서 세 개를 뽑고, 그 다음에 세 개에서 두 개를 뽑고, 한 개에서 한 개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개가 이제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여섯 개인데 두 개씩 뽑는다면요. 6 컨비네이션 2, 나머지 4개 남은 것 중에서 4 컨비네이션 2, 2 컨비네이션 2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는 3 팩토리얼로 나눠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FE하고 예를 들어서 FE, DA, BC가 이제 뽑혀 나올 것인데 두 개니까 이렇게 뽑혀 나오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뽑히고 두 번째 뽑히고 이게 세 번째 뽑힐 수도 있고, 이것이 첫 번째 뽑히고 이게 두 번째 뽑히고 세 번째 뽑힐 경우가 생기고, 또 이게 세 번째 뽑히고 이게 첫 번째 뽑히고 이게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그러니까 FE, DA, BC가 뽑히는 6가지 경우가 이 안에는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는 이 6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순열식으로 뽑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해서 이 경우에 대해서 이게 있어서 세 번째 FE 세 번째 나오면 이제 이런 경우에 FE가 첫 번째 나오고 DA를 두 번째로 뽑을 수 있고 BC를 세 번째로 뽑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BC가 첫 번째 뽑히고 그 다음에 FE가 두 번째 뽑히고 DA가 세 번째 뽑히고 해가지고 이 똑같은 것이 뽑히는 경우 수가 이게 6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 곱하기에는, 이 곱셈에서는 이 순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분할에서는 이 순서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 안에는 순열식으로 뽑지만, 우리가 조분할에서는 순열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 6개가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서 15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설명을 드리면 FE, AD, CB 여기에는 이게 다 포함돼요. 이렇게 뽑히는 거 FE가 뽑히고 CB, DA 순서, 그 다음에 AD가 먼저 뽑히고 FE, CB가 번지고, 그래서 이 6개가 여기는 다 포함이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 포함이 돼요. 6개가. 그러나 이제 조분할하니까 이 순서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뽑혔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순열이 없어지고 이게 다 하나로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조분할 후 분배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분할 후 분배죠. 조분할과 분배 이렇게 되겠죠. 이제 앞에 같이 세 개의 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조를 세 명의 코치에 분배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되느냐 이거죠. 세 개의 조를 만들었죠. 6명을 세 개의 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1번 조, 2번 조, 3번 조, 이걸 코치에게다 나눠주는 분배하는 경우 수는 이건 그냥 생각할 수 있죠. 1번 조가
박코치나 이코치나 정코치 셋 중에 아무거나 갈 수 있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조는 한 사람이 제외됐으니까 나머지 2명 중에서 1명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은 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3팩토리얼 6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경우 세 개 조를 4명의 코치에 분배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냐? 분배하는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 1번 첫 번째 조가 박코치, 이코치나 정코치나 김코치 4명 중에 한 군데 갈 수 있죠. 경우수가 4개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조는 4명 중에 1명이 빠졌으니까 나머지 3명 중에서 하나 분배가 되니까 3가지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는 이제 2명 남았으니까 2명 중에 하나를 고르니까 이거는 2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 4, 3이 이거는 4 퍼뮤테이션 3 해가지고 이제 24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퍼뮤테이션, 콤비네이션 뭐 이런 조분할 이런 거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답을 내셔야지, 이런 거 보고서 이건 4 퍼뮤테이션 3이다. 이걸 바로 생각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생각해 가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4 퍼뮤테이션 3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보고서 이게 4 퍼뮤테이션 3이구나 이렇게 한 번에 생각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뭐 순열 조합 분배 그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해 놓고 계산해 가면서 이것이 4 퍼뮤테이션 3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서 단번에 이건 4 퍼뮤테이션 3이다 이렇게 생각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순열 조합 뭐 분할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생각하면서 그 답을 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조분할의 경우의 수를 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설명드리면 서로 다른 원소 n개가 있는데 n개를 k개로 분할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집합으로 따지면 서로 다른 원소 n개를 k개의 조로 k개 덩어리로 분할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집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 서로 다른 물건 n개를 K개의 상자에 넣는다. 물건이 n개가 있는데 물건이 10개가 있는데 상자가 4개 있어요. 그럼 10개를 4개 상자에 이렇게 넣는 경우수, 이런 것도 보면은 4개 상자니까 10개를 4개의 조로 나누는 거하고 똑같은 거다. 마찬가지죠. 10개를 4개의 조로 나누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읽으시고 이거는 조분할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상자는 구별을 안 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5을 5를 2개로 5개를 이제 서로 다른 원소를 2개 조로 분할하는데 2개 3개로 하나, 3개 2개로 하나, 그건 똑같죠. 상자를 구별을 안 한다는 얘기는 3개 어느 상자에 3개 넣고 어느 상자에 2개 넣고 어느 상자에 2개 넣고 어느 상자에 3개 넣나, 이건 똑같다 이겁니다. 상자는 구별 안 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SNK가 이런 경우가 다 조분할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읽으시고 이게 조분할에 해당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걸 이제 문제를 읽고 잘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걸 구별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의 분배는 마찬가지 아까 한 대로 5명의 선생님이 5명의 학생에게 8개 문제를 배분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냐 이런 거죠. 결국은 8개 문제를 5명에게 배분하는 거예요. 5명에게. 근데 8개 문제는 다 다르겠죠. 그건 다르게 8개 문제를 5개로 분할하는데 이거를 배분하는 방법은 그렇죠. 첫 번에 문제가 이 학생으로 갈 때 갈 수 있는 경우 수는 5명이고 5명 중에 5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해당되려면 나머지 4명 중에서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 번째는 이제 나머지 셋 중에 하나. 그러니까 5, 4, 3, 2, 1 해가지고 5팩토리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8개의 물건을 5개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다.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다 할 경우는 여기 이제 이게 다 같다면은 같은 상자라면은 우리가 여기는 여기에 3개 넣나 여기 3개 넣나 여기 3개 넣나 다 같아요. 같은 상자라면. 근데 상자가 다르다면 여기는 3개가 1로 들어가나 1로 들어가나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5팩토리얼식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다면은 이렇게 같은 상자라면 관계가 없지만 다른 상자라면 여기 3개 들어가나 여기 3개 들어가는 게 이쪽에 넣나 이쪽 다 상자가 다르니까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머지는 4개 들어가고 나머지는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 하니까 5팩토리얼이 똑같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상자 들어갈 때는 이러한 식이 된다 이거죠. 근데 상자가 구별이 안 돼서 여기에 3개 들어가나 여기에 3개 들어가나 이거를 구별을 안 한다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분할이라는 건 분할할 때 이 분할의 순서 이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3개 들어가나 여기 3개 들어가나 그러니까 요거고 그 다음에 이게 상자가 다 다르다 혹은 분배한다 할 때는 이거에 대한 팩토리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분할은요, 보통 우리가 2가지가 있죠. 보통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원소가 N개인 집합을, 그렇죠? N개인 집합을 K개의 조로, 몇 개의 조로 나누느냐 이거죠. 그죠? S, N, K 이렇게 쓰죠. 여기서 S는 이제 스털링 넘버라는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S자를 뽑아와서 쓴 것입니다. S, N개의 원소가 있는 이 집합을, N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을 K개의 조합으로, 몇 개의 조합으로 분할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조로 분할해라. 그 안에 원소가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건 관계가 없어요. 그 가능한 모든 가능성으로 다 조합을 몇 개의 조로 분할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가 N개인 집합을 가능한 모든 조로 분할해라. 가능한 모든 조는 무엇이죠? N개를 우선 1개의 조로 분할하면 되고 또 2개의 조로 분할하고 3개, 4개, 5개 해서 N개의 조로 분할한 이것이 이제 가능한 모든 조가 되겠죠. 그렇죠? 10개면 10개를 한 개의 조합, 10개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또 10개를 2개의 조합으로 2덩어리를 이렇게 나눠라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10개를 10개로 나눠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모든 조로 분할하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의 조, 2개냐, 3개냐, 4개냐 이렇게 할 때는 K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1, 2, 3, 4, n-1, n 이것이 이제 K가 되는 거고 n은 그대로 n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n개로 10개로 나누면 그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렇죠? 5개를 5개로 조로 나누라면 그 한 가지고 또 n개를 한 개의 조합으로 해라 그럼 한 가지죠. 그렇죠? 한 가지고 그다음에 조합으로 나누지 마라. 이건 조합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건 그냥 0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분할에는 이제 공식이 있는데 자 n개의 이 집합을 k개의 조합으로 나눌 때 그 조합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이제 직접 하지만 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n-1개 여기서 집합에서 집합수 하나를 빼요. n-1개를 k-1개의 조합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n-1개의 집합을 k 집합으로 나누는 거에 그 k를 또 곱해준다 하면 이것이 이 좌변과 같아진다는 이런 조분할의 공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가끔 쓰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설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조분할을 할 때는 자 여기 이제 A, B, C, D, E, F의 6개의 그 원소가 있어요. 이게 다 다르죠. 이때 이제 조분할을 만약 예를 들어서 6개를 3개로
세 개의 조로 분할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는요. 6개를 뭐 4, 1, 1 이렇게 되든가 3, 2, 1 되든가 2, 2, 2 이렇게 해서 그렇게 조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어떻게 조를 나누는가 생각하는 거면 6개 중에서 어느 하나 A도 좋고 B도 좋고 뭐 C도 좋고 D도 좋고 아무거나 좋아요. 어느 한 개가 이 한 개가 한 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조가 한 개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이 C가 각 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개가 들어있는 이 집합을 3개의 조로 나눌 때는 어떤 한 원소가 독립적으로 혼자서 하나의 조가 되고 나머지 조가 만들어지는가 혹은 조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그 하나로 빠져 있던 게 들어가든가 이 두 개를 합하면 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야기가 조금 애매하게 이해가 될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C 이런 게 어느 하나 반드시 C가 아니고 D도 되고 E도 돼요. 어느 하나가 한 개로 빠져서 한 개로 한 조가 되고 나머지 조가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한 개가 이 C가 다른 조에 다 포함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가 이 C가 하나로 나오고 다른 쪽은 C가 들어있지 않는 이런 조합 이렇게 조를 분리하든가 C가 다 들어있는 그런 조로 분리하든가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C가 안 들어가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를 만들든가 또 C가 다 들어가 있는 식으로 조를 만들든가 이거를 합하면 전체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C를 밖으로 내놓고 이게 한 조가 되고 나머지 2개 조를 만들어야 되죠. 이 나머지 2개의 조를 만드니까 이미 하나가 빠졌으니까 Sn-1이 되고 또 여기서 이미 한 조가 돼버렸으니까 이 3개면은 2개의 조가 하나 덜 만들어지죠. 그래서 Kn-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6개면은 6에 3이면 여기 하나가 빠지면은 나머지는 5개가 되죠. 6-1 해서 5개가 되고 그 다음에 조도 여기 한 조가 이미 돼 있으니까 2개 조만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O, S, O, E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빠지죠. 6, 3이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넣고 하는 경우는 C를 빼고 3개 조로 만드는 거예요. C를 빼고 3개 조로 만들면 SO3인데 여기서는 C가 밖으로 나왔지만 이 경우에는 각 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C가 C 없이 만들어진 게 이건데 5, 3이죠. 이 조의 개수는 하고 C가 하나 빠졌기 때문에 6에서 5이 돼요. N-1에서 3이 되는데 그 다음에 C가 여기서 빠져 있지만 여기서 C가 들어가는 조로 만들면 각 조에 C가 들어가는 조로 만들면 C가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이 세 조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K3이 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의 분할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금방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이 만들어지는구나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이 공식을 기억하면은 외우면 잘 외워져요. 기억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 3이면은 하나 빠지고 5, 2 그 다음에는 하나가 빠지니까 빠진 상태에서 그냥 K개를 그대로 조분할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조에 이 C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세 개 조로 분할했으니까 3을 곱해준다 해가지고 이 공식을 외우면 돼요. SNK는 SN 하나 빠지고 여기서 하나 빠지고 하나로 분리해냈으니까 각각에 빠지죠. 원소의 수도 하나 빠지고 조의 개수도 하나가 빠지고 그 다음엔 이것이 C도 생각 안 하고 조를 그대로 만들어요. C는 이미 하나 빠졌어요. 빠진 상태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C가 각각의 조에
들어가니까 K계주에 들어가니까 K를 곱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공식이 잘 외우고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분할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다른 데에서도 설명이 나올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합니다.